16페이지. 건축물의 면적 및 부피 제한. 이학 식당이니까 약자 같은 거 쓸지도 몰라요. 이제 칠판도 작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건폐율, 용적률.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너무 쉬우니까. 건폐율은 대지가 있어. 대지. 10m, 10m. 근데 이 대지에 어느 만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가 면적 비율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여기에 꽉 채워갖고 여기 6m라고 칩시다. 자, 그럼 건축물이 대지를 어느 만큼 덮고 있어요? 60제곱미터만큼 덮고 있네. 60제곱미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 중에 60이니까 산수 몰라도 60% 그냥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럴까? 대지 면적분의 무슨 면적? 건축 면적. 근데 건축물이 너무 다양해서 이 건축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되게 복잡한데 건축 면적을 계산하는 것은 산정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아. 현대국가의 건축물의 형태가 많기 때문에 잘 안 물어봐요. 너무 어려우니까. 몇 가지만 할 겁니다. 몇 가지만. 그리고 이제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하고 바닥 면적은 같은 건 아니에요.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우리가 건축물의 바닥에서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만약에 1층, 2층, 3층 있다면 바닥이 몇 개가 있어? 1개, 2개, 3개가 있네. 그죠? 바닥이잖아. 바닥에서 우리가 생활하잖아. 그래서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겠지. 바닥 면적의 합. 이걸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연면적. 물어보진 않아요. 너무 쉬우니까 기본입니다.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 그래 물론 요율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하는 건데 뭐 수식을 기계적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이것들 막 생략할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상식에 해당되는 것들은 자 이렇게 해서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분인데 처음 다 강의할 때 할 말 없어가지고 이런 것도 어려우니까 뭐 건대보다 연대가 크다 해가지고 용적률이 크다 뭐 이런 거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고 그렇다.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것들은 할 말 없어서 했습니다. 근데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특이한 것들이 있단 말이야. 건축물이 그 특이한 것들 뭐 몇 개는 볼 겁니다. 몇 개만 많이는 안 볼 거야. 근데 이거는 공부해야 돼. 바닥 면적. 이거는 중요해야지.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연면적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에 지하층이 있어요. 지하층. 그럼 지하층은 연면적을 계산할 때도 빼주는 거고 층수에서 빼요. 층수 뺀다. 이렇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면 이거는 건축물의 개수가 몇 개야? 건축물의 개수가 몇 개다? 5개다. 이렇게 해서 말을 했는데 이번에 학교에서 틀린 사람이 있어요. 건축물은 5층 그러면 안 되고 5개 그냥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학교에서 물어봤어요. 다섯 해도 되게 돼요. 내가 공부에서 항상 말하지.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부분마다 층의 개수가 달라. 그럴 때는 이걸 평균한다. 가장 많은 개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한다. 가장 많은 거. 높은 거 안 그러고 많은 거 이렇게 말한 거야. 많다 적다 개수를 말한 거니까. 네, 여러분 그냥 높다 낮다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다. 공부해서. 그래서 지하층은 2번 빠지죠. 층의 개수에 빠지고 뭐에 빠져? 용적률 계산할 때 빠집니다. 용적률 계산할 때 지하층. 그리고 고층 건축물은 몇 개층 이상이에요? 30층. 근데 이것도 법에서도 명확하게 30층 이상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30개층 이상 이래야 돼. 사실은 엄격하게. 근데 법에서도 30층 이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틀린 말이야 사실. 엄격히 따진다고 30개층 이상. 근데 이 중에서 초고층이 있어. 초고층은 몇 개층 이상? 50층. 자, 그리고 층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몇 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죠? 4m마다 하나의 층. 불분명할 때. 그래서 요거하고는 뭐하고는 비슷하다 같다고 볼 수 있어? 120m. 얘는 200m.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초고층은 50층 이상 이거예요? 이거나예요? 이거나 200m 이상인 거. 여기도 고층은 30층 120m야. 30층 이거나 120m. 이거나 120m.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고층, 초고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49층인데 이거 저 괜히 저번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자 200m다. 초고층이다 아니다. 이다지 여기 해당됐잖아. 초고층 맞죠? 자,
여기 있는 것이 뭐예요? 준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준초고층. 그래서 초고층은 30개 층마다 한 개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둬야 돼. 이게 만약에 50층이야. 그럼 피난 안전구역 몇 개 둬야 돼요? 적어도 2개 둬야 돼. 2개. 30개 층마다 하나씩 둬야 돼. 준초고층이야. 그러니까 40층이야. 40층. 그럼 피난 안전구역을 몇 개 둬야 돼? 최소한 한 개 둬야 돼. 한 개. 준초고층 건축물은 그 층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 나는 쉽게 하려고 그냥 가운데 층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에 상하 5개 층이네. 상하 몇 개 층? 5개 층이네. 어딘가 하나 임의로 선정해서 하나 두면 돼요. 피난안전구역을. 어디가 딱 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가운데 층에서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말라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초고층, 준초고층인데 그럼 여기도 피난안전구역이 있다고 쳐. 여기도 피난안전구역 2개가 있어. 그럼 이 피난안전구역은 연면적에 들어갑니다. 건축물의 연면적 계산할 때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뭐를 계산할 때 빼죠? 용적률 계산을 뺀다. 연면적에 빼는 게 아니고 용적률 할 때. 만약에 50층인데 이 건물이 초고층이에요. 50층인데 각 층마다 100제곱미터래. 바닥 면적이.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야? 5000제곱미터. 다중이용 건축물 될 수 있겠니? 다중이용 건축물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되네. 다중이용은 16층 이상은 다 다중이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연면적 계산하는데 그럼 이 건축물의 용적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얼마를 가지고 계산해야 돼? 4,800을 가지고 계산하라 이 말이야. 여기 피난안전구역 빼야 되니까. 그쵸? 지하층이 만약에 3개가 있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이 말이야 여기도. 용적 계산할 때는. 그리고 여러분 이마트에 가면은 이마트 지하 1층, 지하 2층 있고 지상에 1층, 2층, 지상 3층에 갔더니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3층, 4층에.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보통? 여기 홈플러스는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마트는 지상에 주차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하에 있어도 그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쓰는 주차용 공간. 부속용도 알려주니까 몰라 돼. 건축물에 주차용 공간 이렇게 하면 돼. 물론 노상 주차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 면제가 아니에요. 건물 내부에 있는 주차장 말하는 거야 지금. 그래도 용적을 계산할 때 빼준다 포함한다. 빼준다 이 말이야 용적 계산. 용적 계산할 때, 자,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좀 이따 말하고요. 근데 이제 그림으로 문제를 낼 때는, 또는 어떤 층수 같은 걸 낼 때는, 초고층은 못 내요. 초고층 내려면 50 몇 개 층만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겠어? 준초고층도 그렇지. 그러니까 계산할 때, 이 건물은 11층이다. 10층, 11층 맞네. 6층이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지하 1층, 지상에 5개층. 그러면서, 이렇게 할까? 5개층. 5개층 6층 아니고 5층인데 내가 말을 잘못했네. 그러면 저기다가 주차장 이렇게 하나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요거는 용적 계산할 때는 얘를 빼고 계산해야 돼요. 요거 하나, 둘, 셋, 4개만 계산해야 돼요. 각 층 바닥 면적이 동일하다. 100이라고 쳐. 근데 이 대지 면적이 200입니다. 용적을 구하세요. 그럼 이제 대지 면적 200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바닥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실제 용적 계산할 때는 얘 빼주고 얘 빼주니까 하나, 둘, 셋, 넷, 400제곱미터. 곱하기 100에서 200%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여기 있는 대지는 200제곱미터인데 용적률이 300제곱미터, 300%이다 이렇게 하면서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증축이 가능하고요. 얼마 증축이 가능? 똑같은 문제잖아. 그럼 여기서 얼마 쓸 수 있는가를 구해야 돼. 얼마 쓸 수 있어? 자, 200제곱미터인데 300%래 용적률이. 그럼 바닥 면적 얼마 쓸 수 있어? 몇 제곱미터를 쓸 수 있어 바닥 면적을? 200의 3배를 쓸 수 있으니까 몇 제곱미터 쓸 수 있어? 600제곱미터를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00제곱미터를 쓰고는 있지만 용적률 계산할 때는 이 2개를 빼줘야 되잖아. 얼마 지금 현재 400을 쓰고 있지? 600을 쓸 수 있으니까 얼마 증축 가능해? 200제곱미터 증축 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라고 이게 산수니까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봅시다 이제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그래서 건대 곱하기 100이고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이다. 여기는 연대 곱하기 100입니다. 실제로 뭐 궁금한 거 뭐 있어요? 연대하고 건대 보면 옛날에 지금 뭐 지방에 소문 모르겠어요. 건대보다 연대가 넓어요 진짜로. 내가 알아요. 30몇 마디고 이것도. 근데 더구나 건대 뒤에 야구장도 건대 땅이었는데 여기가 개발돼서 다 무슨 CGV 들어가서 더 좁아졌어 건대가. 여기 일가보라고 호수가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이제.
여름에 술 먹고 빠져가지고 딴 나라 가는 사람도 있어. 여름 술 먹으면 호기에 수영한다고 그래가지고. 연대는 저쪽에 조그마한 개구리만 있는 거. 조금만 연못하네요. 그래서 연대입니다. 자, 그런데 연면적은 각층 바다면적 합계인데 용역을 계산할 때는 다음 면적은 뺀다. 그래서 하차 PP 빼야 돼. 하차 PP. 자, 하가 뭐예요? 지하층. 차는 주차용 공간. PP는 P는 안전구역인데 P나 안전구역이 여기 두 개 나왔잖아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외워야 돼 나중에 이제. 이 건물이 11층이에요. 11층. 그럼 이제 여기 옥상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영화 볼 때 있어요, 이렇게? 여기 헬리콥터 착륙한 거. 이거 헬리포트라고 하는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11층 이상이고, 자, 여기가 11층이라고 칩시다. 자, 11층 이상인데 11층 이상의 연면적이 여기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 근데 불이 났어. 불이 나면은 여기 11층 이상에는 위로 이렇게 대피할 수 있는 것이 공간이 있으면 좀 좋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고 후다가 내려오기 어렵잖아. 11층 이상일 때, 자, 11층 이상의 사람이 많을 때 헬리포트 설치해야 되겠어? 적을 때 설치해야 되겠어? 많을 때. 사람이 뭘 때? 많을 때. 만. 자, 11층 이상의 연면적이, 바닥 면적이 합계가 얼마 이상일 때? 만 제곱 이상일 때, 많을 때. 자, 그럴 때는 옥상에 뭘 설치해야 돼? 헬리콥터를 통한 구조 공간을 설치해야 돼. 헬리포트를 꼭 설치하는 게 아니야. 강의하는 사람들이 헬리포트 설치한다 이렇게 강의하는 거 있어. 아니야. 헬리포트 등을 통한 헬기를 통한 구조공간 설치하면 돼. 이거여도 되고 다른 거 해도 돼. 자. 근데 이건 이제 헬리포트는 그린 게 11층 이거 그냥 암기하는 도움대로 한번 그린 거고. 사람이 많을 때 적을 때? 많을 때. 외웠지? 그런데 이제 헬리콥터를 통한 구조공간을 설치하려고 했더니 이 건물이 경사지붕이에요. 이렇게 경사지붕이래. 그럼 여기 헬리콥터를 통해 가지고 구조를 하더라도 밧줄 내리면 사람이 미끄러져 떨어져 가지고 다 없어요. 하나도. 저 생각하고 119가 실어 가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구조공간 헬리콥터를 통한 구조공간 설치 못 하니까 여기서 기다리는 대피 공간을 설치해야 돼. 경사지붕 안에 뭘 설치해야 돼? 대피 공간. 몇 층 이상일 때? 11층 이상일 때 말하는 거 지금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 대피 공간 피나 안전구역하고 성격이 같지? 용역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가차 PPS입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찾아 체크해서 외워야 돼요. 설명했으니까 또 읽어주진 않겠습니다. 자, 3번. 여기 우리가 지금 건폐율과 용적률을 썼는데 만약에 건축물 여러분들이 파주에 금능의 땅을 샀어요. 금능의 땅을 100제곱미터 샀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때 건폐율 용적률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어? 국토계획법에 정해져 있어. 국토계획법 있지. 국토계획법 뭐하러 정했겠어? 이거 할 때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건폐율 강조는 국토계획법 기준에 따른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은 일반적인 거고 어떤 특별한 법에서 만약에 문화재보호법을 만들어야 돼. 물론 문화재라는 것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긴 하지만 근데 문화재보호법에서 야 문화재는 건폐율 100여도 돼. 막 이런 식으로 정했다고 치자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국토계획법에는 건폐율 용적률은 우리가 공부하는 법 이름이 뭐야?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게 건축법. 건축법에 따라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학원에서도 대답을 하는데 뭐 도서관에서 대답 안 하겠지. 안방에서도 대답 안 하는데 남의 방에 와서 대답을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뭐 당연하게도 어떤 건축 대지가 100제곱미터인데 이렇게 건물이 하나가 여기에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25제곱미터야. 바닥 건축 면적이. 여기 25야. 그럼 이 대지는 건폐율 얼마 쓰고 있는가? 50%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을 때는 면적 합계로 산정한다. 너무 당연하죠? 건폐율 용적률. 자, 면적 산정 방면. 자, 건축물의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은 수평 투영 면적. 그런데 나 처음 강의할 때는 이 말이 어려우니까 찾아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물어봐요 그냥.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렇게 그 면적을 내가 직선으로 산정한다 뭐 이런 정도야. 이게 수평 투영이라는 것이 위에서 빛을 직각으로 내려쓰면은 빛 거리 그림자가 덮는 면적을 말하는 건데 몰라 상관없어요. 어쨌든 자, 수평 투영 면적인데 자,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 대지 면적입니다. 그런데 자, 다시 여기가 10m, 여기가 10m예요. 수평 투영 면적 몇 제곱미터야? 100제곱미터죠? 10 곱하기 10, 20 안 했어요. 내가 어려운 숫자 하면 여러분 계산 못하니까 10 했어 지금. 자. 그런데 여기 미달 도로가 있대. 소연읍에 못 미치는 도로가 있어. 또는 모퉁이 도로야. 모퉁이 도로. 모퉁이 도로라서 이만큼 잘라냈습니다. 또는 미달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건축선 이만큼 후퇴했어. 그럴 때 이 부분은 대지 면적이 포함시키면 돼, 안 돼? 안 되죠? 미모를 위해서 잘라낸 것은 버려라 그래서 미달도로 모퉁이 도로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건축법이 아니지만 국토계획부에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파주시장이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로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공원 부지에 포함시키겠습니다 했어요. 그럼 여기 대지 면적이 포함시키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서에 포함된 면적도 대지 면적에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운정에 도로가 있는데 이게 시가지 정비를 해서 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대지고요. 건축선을 이렇게 후퇴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몇 미터까지 후퇴시킬 수 있어요? 4m까지 후퇴시킬 수가 있어. 4m. 자, 헷갈리면은 여기도 4m고 모퉁이로도 2m, 3m, 4m까지 후퇴시킬 수 있고 도로는 보통 4m예요. 자, 건축선 후퇴 몇 미터까지 할 수 있다고? 4m.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하나 외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강의하는 사람도 수십 년간 했는데도 보면은 깜빡깜빡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숫자 외울 때 만약에 내가 까먹었다 할 때는 뭔가 연결시켜야 돼. 묶어놔야 돼. 무조건 묶어놔야 돼요. 근데 따로따로 그러면은 자꾸 머릿속에서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야. 내가 어떤 숫자 30, 뭐 31, 30제곱미터 이런 것다 숫자 하나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 안 하잖아. 어려운 것들 하더라도 무슨 말을 연결을 시켜놔야 돼요. 안 그러면 까먹습니다. 100만 번, 1000만 번 해도 숫자가 더 친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자 이렇게 이것 때는 시가지 정비 이런 말이 나와. 시가지 정비를 해서 건축을 후퇴시켰어. 이럴 때는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건 이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지. 이걸 또 강의 잘 못하는 사람이 이것만 건축된 후퇴라고 그러고 이제는 건축 후퇴라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다 건축된 후퇴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강의를 들으면은 막 헷갈리는 거야. 뭐가 뭔지를 몰라. 여기도 건축 후퇴고 후퇴인데 시가지 정비를 한 경우는 포함시키는 거고 비달도로 모퉁이 도로에서는 포함 안 시키는 거고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이것은. 그래서 거기에 1번, 2번, 3번 설명한 거니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보통 이제 우리 학원에서 할 때는 칠판에 판사하고 그려주고 또 읽어주고 몇 번 하지만 지금 그게 못하니까 시간이 좀 나오면 같이 한번 읽는 걸로 하고 이제 이렇게 할게요.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은 건축물이 여기처럼 이 건축물이 폐라는 덮는다는 말이야. 대지를 덮고 있는 면적의 비율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그럼 건축물을 어디까지를 건축물의 건축 면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데 자, 위에서 내려가요. 이게 이렇게 대지가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만큼 덮고 있어. 근데 건물에는 외벽이 있을 수 있죠. 외벽. 그럼 외벽의 중심선이요. 무슨 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이는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혹시 벽이 없는 건축물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지. 기둥만 있어도 건축물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떤 건축물을 보니까 이렇게 봤더니 이 건축물은 기둥만 이렇게 있어. 기둥이 없어. 기둥이 보니까 막 이렇게 5개가 있다고 치자고. 외곽 기둥은 몇 개 있어? 이거 4개 있는 외곽. 외곽 기둥의 중심선이에요. 그럼 무슨 기둥? 외곽 기둥의 무슨 선? 내부선, 외부선, 중심선이에요. 주택법에는 주거 전용 면적을 계산할 때는요 외벽의 내부선입니다. 내부선. 그럼 물어볼게요. 시험 안 나오지만 어떤 건물이 있는데 중심선을 기준해서 면적을 산정할 때하고 내부선을 기준해서 면적을 산정할 때하고 어떤 게 면적이 더 넓어져?
중심선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막 외벽에다가 뭔가를 스치노 같은 거 막 덧붙이고 보온재를 덧붙이게 되면 벽이 두꺼워지면 그러면 이 법에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 바닥 면적이 더 커지겠지, 그죠? 그럼 리모델링 할 때 막 보온에서 이런 그러니까 보온재 같은 거를 덧붙이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때 리모델링을 위해서 보온재를 덧붙였을 때는 그때는 바닥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리모델링 못하니까. 너무 오래돼서 난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뭔가 갖다 덧붙이려고 했더니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이 초과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바닥 면적에서 나와야지. 자, 근데 그래서 주거전용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이 내부선. 근데 내부선 있는데 주거전용 계산할 때 여기 있는 거 복도 계단 같은 거 포함시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물론 복도 계단도 내가 쓰는 복도 계단은 들어가지만 공용 부분은 제외한다 이런 말 나오겠지. 어떤 공동택에서는 내부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나중에 주택법에서 한번 읽어보고 여기는 무슨 선? 중심선. 그래서 이제 외벽, 외곽기둥이고 그리고 이제 바닥 면적은요 하나의 바닥 건축물에도 이게 2층, 3층, 4층 우리 학원 없어진 7층에도 여러 개의 시설이 바닥을 사용하고 수 있었다고. 그래서 거기는 외벽의 중심선 아니고 어떤 부획의 중심선 그래. 부획. 여기가 704호 우리 학원이었어. 여기가 705호 옆에 있는 사무실이야. 그럴 때는 이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 되니까 이렇게 부획이라는 말을 써요. 부획. 부획의 중심선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중심선 기억하면 돼요. 외벽의 중심선,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 자, 이게 이제 기본인데, 근데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내 대지가 있는데 일단 건물을 좀 크게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건폐율 50%래. 그래서 여기다가 절반만큼 건물을 짓고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공장을 써서 막 작업을 하려고. 이 사람 욕심이 많으니까 일을 하려고 기둥을 이제 지붕과 처마를 이렇게 길게 냈대. 1m에서 작업.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마 같은 걸 너무 많이 빼는 것들은 어느 만큼 봐줘요. 피가 여기 몰아서면 안 되니까 1m까지 빼는 걸 봐줘.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가. 근데 만약에 1m를 넘어갔어. 외벽의 중심선부터 1m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만의 면적은 건축 면적에 들어가요. 여기는 3m 그럼 여기 이만큼은 건축 면적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편법을 쓸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를 다 공장 작업장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몇 미터까지는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가? 1m. 한옥은 근데 이렇게 처마차양 같은 것들이 좀 길게 늘어서지 않나요? 이게 바닥을 뺀 거를 부연이라고 하는데 한옥의 부연 같은 것들은 2m까지 봐줍니다. 2m. 얘가 축사인데 여기다가 가축이 밖에 나갔다가 이제 축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비 맞고 이러니까 이게 가축이 이동 통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처마 같은 거, 차양 같은 걸 댈 수가 있어. 그 3m까지 봐줘요. 축사 같은 건 몇 미터까지 봐줘? 3m. 이제 전통 사찰은 제일 쉽네. 몇 미터까지 봐주겠어? 4m까지 봐준다. 일반 건축은 1m 이하에 보면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건축 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1m 뭡니까? 1m 이하에 보면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것들은 기억하지 말고 1m라는 숫자 마세요. 의미까지 또 중요하면은 뭐 의미를 다 분석해서 설명해 주겠는데 그럴 만큼 시간도 없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옥은 2m. 사료투에나 가축 이런 말이 나왔어. 가축 이런 말 나오면 몇 미터? 축사 나오면 몇 미터? 3m. 사찰은 4m입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 면적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표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몇 미터 이하에 있는 거? 1m. 그림들이 좀 어려운데 중요하지 않아서 건물 대지가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뭔가 건축물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근데 여기가 이렇게 이 지표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거 여기 이 윗부분도 건축물의 공간을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m 넘어 1m보다 더 낮게 돼 있는 공간이야. 건축물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바닥 면적은 들어갈 수도 있어. 건축물은 안 들어갑니다. 몇 미터 이하에 있는 건 1m야. 지표부터 1m에 좀 꺼진 부분은 건축물 안 들어가고 지하 주차장 경사로 있어요? 건물에 지하 주차장 경사로는 건축 면적이 또 안 들어가고
바닥 면적이 더 안 들어가요. 지하주차장 경사로가 이게 당연히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이거 주차장 아닌가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에 법을 만든 사람들이. 근데 지하주차장 경사로는 주차장이 아니잖아. 그죠? 그 주차장 같은 것들은 용적재산에서 빼주는 건데 지하주차장 경사로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이의제기가 있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지하주차장 경사로는 건축면적,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또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아. 바닥 면적이에요. 그래서 건축 면적은 중심선하고 1, 2, 3, 4 그거 하나 외우는 정도. 그리고 이제 바닥 면적은 꼼꼼히 봐야 돼요. 먼저 1번 1m 체크, 2번 1.5m, 그다음에 3번에 2번 1.5m 일단 체크했습니다. 자, 그 숫자 외워야 돼요. 바닥 면적 아까 구획의 중심선 그랬어요. 맞죠? 2층 바닥 면적 그러면 2층에 이제 각 구획이 여러 개 있으면 각각의 구획의 중심선. 구획이 하나밖에 없어요. 2층 전체 하나의 구획이야. 그럼 그 층의 구획의 중심선 이렇게 되겠지 이제.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네, 건축물이 주소 캐너피 같은 겁니다. 주소 캐너피 이런 들어봤어요? 등기부에서도 들어봤죠? 자, 이런 경우에 이 바닥에 구획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구획이 경계가 없잖아. 경계가. 그래서 그럼 이 밑에서 활용하는 공간을 이제 바닥면적으로 포함시켜야 되는데 바닥에 구획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붕 끝에서 간접적으로 선정한다. 조금 전에 건축 면적 산정할 때 보통 몇 미터 봐줬어요? 1m는 봐주잖아. 1m 안쪽에서 생활할 거니까. 여기도 지붕 끝에서 몇 미터를 흩어야 돼? 1m 흩어하는 곳으로 둘러싸이는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지붕이 하는 말이 나왔어. 몇 미터? 1m. 지붕 1m입니다. 자, 발코니 노대 나왔어요. 그럼 몇 미터? 1.5m 나가야 돼. 노대 나오면. 자, 이 건축물이 있는데 이렇게 밖으로 지붕 밖으로 어떤 공간을 돌출시켰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노대라고 합니다. 노대는 이제 발코니도 노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발코니만이 노대가 아니고 발코니도 노대지. 그럼 또 이 발코니 여기를 막아놨지만 그건 나중에 추가로 공사를 해서 그런 것이고 외부에 돌출되어 있는 공간이잖아 여기. 그쵸? 근데 이제 공사에 있어서 여기를 내부 공간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 이제. 자, 그래서 여기 서비스 공간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 아파트에서. 자, 발코니와 같은 노대. 발코니도 노대고 이거 말고도 노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자, 그러한 경우에 여기에 있는 공간, 밖으로 노출된 공간과 실내 공간은 어디가 활용성이 커요? 실내가 크지. 그러니까 노대는 1.5m까지는 봐줍니다. 그러니까 지붕 하는 말 할 때 몇 미터? 노대 나오면? 그럼 얘는 왜 1.5m나 주느냐? 이게 좀 공익적인 성격이 약간 있어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위로 확산하는 건 막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1.5m까지 봐주는 겁니다. 말 되게 어려워요. 자, 노대 등의 면적은 노대의 경우는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에 1.5를 곱한 것을 뺀 나머지를 파다면서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할 수 있어 없어? 내가 말한 거 설명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1.5만 기억하는 거야. 다 합방하는 것도 아니고 다 빼는 것도 아니다. 맞아. 외벽 길이 곱하기 1.5 이걸 곱한 거 요만큼 뺀 나머지를 가담적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5만 기억하면 돼. 근데 지금 말한 것도 내가 그냥 단순화 시킨 거지. 사실 이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건 몰라도 돼. 다음에 이제 여기 다락은 몇 미터 이하일 때 받는다고? 몇 미터 이하일 때는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 1.5m. 자, 일만큼 1층, 2층, 3층 있어요. 여기를 다락으로 쓰겠대요. 다락 같은 작동하에 같은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빼줬더니 다락이라고 신고만 해놓고 여기서 사무 공간을 쓰고 있어. 근데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몇 미터 이하만 봐주는 거야. 1.5m. 1.5m면은 일상적인 공간으로 전용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 건축물이 경사지붕이래.
그러면은 다락으로 쓸 때 활용도가 평지분보다 더 떨어지지? 그러니까 정사일 때는 면적 이해할 때도 다락을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켜줄 수가 있어? 1.8m. 정사지구는 1.8m까지 바닥 면적을 제외합니다. 여기는 뭐 단순하지만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숫자 확인하고서 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 자, 이 바닥 면적을 우리가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한 이유는 뭐예요? 바닥 면적 다 합해놓은 게 뭐가 되지? 연면적. 연면적을 뭘 결정할 때 선정할 고려하면 용적률을 계산할 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규제를 해야지만 이 기반설과 관련해서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을 어느 정도는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경제 공간이 아니면 규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자, 어떤 건축물 안에도 여기에 뭐 전기실이라든가 기계실이 막 만지고 있잖아. 물론 이게 크면은 건물도 크겠지만 이 자체가 크다고 해서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승강기탑, 비계탑 여기에 승강기탑, 비계탑이 크면은 그 건물이 크겠지만 승강기탑 자체가 크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상의 경제 공간이 아닐 때는 바닥 면적에 포함시킨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안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요, 이제. 그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강의할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더스트, 슈트 막 이런 거 뭔가 또 찾아보고 해서 막 더스트, 슈트가 뭔가 막 찾아봤는데 중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도. 일상의 공간이 아니다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봅시다. 3번에, 3번의 외관은 2번 봐요. 승강기탑. 옥상 출입용 승강기탑 포함. 필요 없어. 승강기탑, 계단탑, 불두, 물탱크, 정화도 등이 건축물 형태를 띠고 있을 수 있잖아요. 벽도 있고 지붕도 있을 수 있지. 그래도 그런 것들은 일상의 경제 공간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바닥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3번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시설 바닥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근데 기계실, 전기실 알겠는데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조경시설 같은 것도 바닥 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어쩌면 나는 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는 들어갈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처음에 아파트 만들어지면서 주민운동시설도 바닥 위에 안 들어갔었어요. 주민운동시설. 이거 빼졌단 말이야. 주민운동시설 이거 일상적인 경제공간이고 이게 많아지면 이 아파트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경제적인 용법으로 쓰는 공간이라 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급 아파트는 그 아파트 주민들 이용하는 피트니스 클럽 이런 것도 있잖아. 그 바닥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여기 계산할 때 당연히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어쨌든 지금 어린이부터 조경시설 안 들어갑니다. 생활 폐기물 보관하는 시설은 당연히 안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이거 뭐 넓다고 해서 이게 뭐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건 아닐 겁니다. 어린이부터 조경시설도 안 들어갑니다. 어쨌든.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도 용적률 계산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물론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면 용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리모델링을 위해서 외벽에 부가해서 마감재를 설치하는 것 아까 말했죠? 보온 같은 걸 위해서 외벽에 마감재를 덧붙였대. 그러면 이제 구획의 중심선이 밖으로 밀리잖아. 그래서 그거를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용적률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리모델을 못 한다고. 그래서 이걸 포함시키면 돼, 안 돼? 바닥 면적에 안 된다. 그거 빼고 계산한다. 지하 주차장 정사로 말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된 것들은 장애인 관련된 거 이게 혜택 줘야 되겠죠? 그렇게 그 정도 생각하고 내가 강의할 때 이런 말 해요.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국가이고 문화국가이다. 현대국가들은 다 이걸 좀 추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관 이런 것들도 다른 것보다 중요성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심이 없지만 공법에서는 뭐 이게 많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그 비중보다는 조금 많이 나온 편이야. 만약에 사회복지관이 전체 차지하는 편이 0.0001%라면 시험에 나오는 빈도는 0.001%는 돼. 그러니까 그 양보다는 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주택법에서도 복리설인데 경주생 놀이터 하면서 거기도 사회복지관 하는 것도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답은 아니지만 깍두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반설에도 공공문화 체육설에서도 사회복지설 하는 것이 지문에 나와. 답은 아니더라도 공공문화 체육설로 사회복지국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재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장문화재 보호나 전시 전용되는 이런 것들도 추가된 겁니다. 이제 문화관리예요. 여러분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거 들은 적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농사짓는 거 할 수 있어 없어?
그거 하라고 정한 거야. 농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농작물을 재배한다 또는 단생식물을 재배한다 또는 뭐 무슨 간이 그러니까 저온 저작물을 설치한다. 농작물 농사짓는 거 할 수 있고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도로 설치한다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 발굴 사업 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지금 말한 거 아닌데 뜬금없이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화재 관련된 게 나오면 이건 되겠구나 하라고 만약이라도 중요도가 되게 높은 건 아니지만 정비 기본계획에 문화재 관련된 거 있어 없어? 사회복지설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은 이제 그냥 깍두기도 나온 정도인데 여기도 매장 문화재 나와서 그냥 한 거예요. 건축물에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자,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리고 도시 외의지역 이렇게 있네요. 그쵸?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다 있다고 치고요. 다 400이라고 한번 가정해볼까? 400제곱미터입니다. 요거를 반으로 나누고 4분의 1 나누고 이제 나누는 대지 분할이 돼요. 대지 분할. 근데 이게 건축물이 있을 때는 분할 제한 면적이라고 해요. 분할 제한 면적. 그래서 주거지역에서는 6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미만으로 분할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주에서 주거지역은 50 미만으로 분할 못한다. 안 돼. 그 기준은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파주는 70 미만으로 분할 못한다. 이렇게 조례 정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 몰라도 돼. 자, 얼마 미만으로 안 돼? 60 미만 안 돼요. 하한선 60. 그래서 이제 분할 제한 면적은 60제곱미터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주거지역은 얼마? 60. 그래서 이걸 100 나누면 문제가 없어요. 해도 돼. 근데 이걸 또 반으로 또 쪼개면 돼요. 50, 50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건축물 있는 대지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대지가 100인데 주거지역이야. 50, 50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없어? 있어. 여기에 뭐가 없어? 건축물이 없잖아. 근데 그냥 해야 돼? 허가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럼 건물이 있으면 안 돼. 이것은 허가를 할 수도 없어. 이건 안 돼. 분할 제한 면적. 주거지역 얼마?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이렇게 4개까지는 나눌 수 있어요. 아니요. 4개 안 돼. 2개 나누면 상관없어. 근데 이게 4개 나누면 이거는 150이에요. 여기는 얼마?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얼마? 녹지지역은 200입니다. 200. 도시외지역은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어요. 숫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외운 적 있었죠? 기억나요? 풀밭에 누웠더니 하늘을 베고 싶네.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구름을 떠다를 보면서 머리를 베고서 구름에 머리를 베고 하늘을 베고 싶네. 하늘이 상공이잖아. 상공이 하늘이죠? 상공, 높은 하늘을 상공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뭐라고? 베고 싶네. 자, 이제 상공을 외웠어요. 상업적, 공업적은 얼마 미만으로 분할 못해?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사법에서 부당거래 신고에 관한 부분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규모예요. 이게. 그래서 상업적, 공업적은 150 추가할 때 허가 받는 겁니다. 미만할 때 허가 안 받아도 상관없어. 이할 때 허가 안 받아도 상관없어. 주거지역은 60 초과할 때 허가 받는 거예요. 물론 그것의 10%에서 300%까지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현재 강남 같은데 조그마한 면적의 토지가 주거지에 있는 토지가 거래가 활발한 경우에 투기를 목적으로 그럴 때는 10까지 그래서 6제부터 초과할 때 허가 받아. 그럼 6제부터 허가 받아야 돼요. 6제부터 초과하는 것도. 이제 거기 기준은 이제 거기서 공부하고 난 주거지역의 기준은 60이고 상업공업은 150이고 똑같아요. 하늘을
욕심이에요. 욕심은 살고 죽어야지. 환갑잔치해야 되니까. 한지처분도 며칠? 60일. 녹지역은 200. 요건 뭐 내가 어떻게 다르게 그걸 많이 보내요. 내가 죽었어요. 어디 가서 붙입니까? 도시 외의지역에 가서 붙이겠네. 얼마? 60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외웁니다. 부산거래 신고에 관한 것까지 하고 싶은데 그까지 하면 헷갈립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야, 도시의 지역, 기타 지역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것 중에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것, 세분되지 않은 것도 60인데 거기까지 안 물어볼 거야. 도시 외를 물어볼 겁니다. 그냥. 이제 부산거래 신고에 관한 분들과 다른 게 뭐야? 거기는 여기에 숫자가 따로 있어요. 도시 외의 지역 얼마? 부산거래 신고에 관한 분들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도시외의적은 얼마 초과했다고 받아야 돼. 땅값 싼 거 자꾸 생각. 싼 거 얼마? 쌀수록 넓어지겠지. 기준이 완화되겠지. 얼마? 도시외의적 얼마? 녹지보다 쌌어. 얼마? 얘보다 숫자가 커야 돼. 숫자 클수록 규제가 적은 거야. 얼마? 250. 그 다음에 더 싼데 뭐? 더 싼 데가 어디야 이제? 농지 얼마? 500. 더 싼데 얼마? 어디? 이면 얼마? 1000. 이렇게 이제 부양거래 신고하면은 싸니까 규제가 작아지는 거 알죠? 200부터 250, 500, 1000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게 물론 이게 더 중요해. 그리고 기타 지역은 이제 60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기타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 기타는 도시의 기타를 말하고 여기 기타는 도시의 기타와 도시 외의 지역을 말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차이가 요거예요. 도시 외의 지역. 도시 외의 지역이 이렇게 세 군데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60이야. 건축법은 앞에 있는 세 개는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분양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까지 공부를 해야 돼. 도시 지역은 250, 이면은 농지는 500, 이면은 1000 여기까지 공부해야 돼.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뭐 한두 번 나왔는데 지금 거의 안 물어봐요. 상식으로 풀어야 돼. 읽고. 건축물 옥상 위에 설치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에 승강기탑, 기계탑, 옥탑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 요거를 그럼 높이에 포함시킬 것인가? 근데 그것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것이. 여기가 만약에 얼마야? 80제곱미터야 건축 면적이. 근데 여기가 10제곱미터래. 요거 옥탑 있는 게 면적이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래. 그럴 때는 요거 여기까지가 6m. 여기 이게 2m라고 쳐. 그럼 이 건축물의 높이는 몇 미터야? 6m예요? 8m예요? 6m다 이 말이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할 때는 건축물 높이에 포함 안 시킨다고. 얼마 이하 할 때는? 얼마 이하 할 때? 8분의 1 할 때. 힘드니까 요즘에 내가 쌀도 잘 못 먹는데 지금 힘드니까 쓰러지고 보니까 대답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2번 물어보잖아. 힘들게. 마이크 있으면 좀 편한데 마이크 없으면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자, 8분의 1 할 때는 그래서 안 들어가. 근데 이놈이 여기다 이러고 14m. 그럼 2m는 들어갑니다. 16m래. 그러면 몇 미터 들어가 있어요? 4m는 들어갑니다. 12m를 초과하면 거기는 들어가. 자 봅시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시탑, 옥탑, 막로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옥상에 삐죽 튀어나온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근데 그것이 건축 면적 얼마 이하일 때? 8분의 2 할 때는 건축물의 높이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근데 12m 넘을 때만 들어간다. 내가 그 말이 기니까 줄인 거야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고 다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내가 기니까 줄인 거야. 이해됐죠? 층고. 여기에 1층, 2층, 3층이 있어. 자, 2층. 자, 2층, 이 건축물의 2층에 층고, 층의 높이가 얼마인가 할 때는 그 층의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부터 그 위층 바닥 구조체 아랫면까지겠어? 윗면까지겠어? 윗면까지라고 해야 돼. 윗면까지. 그래야지 이게 합해서 층고가 나와. 건축물 높이가 나올 수 있어요.
위층의 아랫면까지 그러면 또 위층의 층구할 때도 그 위층의 윗면부터 아랫면까지 그 바닥구조체의 두께만큼이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의 윗면부터 위층 구조체 어디까지? 윗면까지. 윗면 체크. 8분의 1 체크, 윗면 체크. 거기 12m는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거기까지는 몰라도 돼. 8분의 1이 안 들어가는 거 이 정도까지는 한번 기억하려고 해보자. 자, 위에서 위까지입니다. 옛날에 무슨 위, 아래 물에 있었어요? 거기까지만 딱 불러야 돼. 아래는 부르지 말고 위까지만 불러야 돼. 18페이지. 승강기탑, 계단탑 같은 거 수평정면 잡기가 얼마 이하일 때 아까 높이 압하면서 했겠지? 8분의 1. 이것도 맞아. 8분의 1 또 나왔어. 그래서 8분의 1 본 거예요. 진짜 어렵지만. 두 번 써볼 수 있잖아. 혹시라도. 그러니까 중요도는 별로 안 높은데 두 번 써보니까 그냥 중요도가 조금 더 높아진 거 알지? 그래서 건축 면적이 얼마 이하일 때는 층수에 안 들어가? 8분의 1 이하일 때. 여기도 만약에 보세요. 자, 여기가 1층, 2층, 3층 그리고 이거 옥탑이 있는데 옥탑이 이 옥탑의 바닥면적 이 건축면적이 80인데 여기 바닥면적이 10이래. 8분의 1 이하이지? 그럼 요거 4층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간단 말이야. 이 건축물은 층수가 3개다. 4개가 아니고 3개다 이 말이야. 8분의 1 할 때. 그다음에 지하층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건축물이 있어요. 우리가 도서관에 여기는 몇 층이요? 4층. 명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막 바닥이 경사져 있고 삐뚤삐뚤 둥그렇게 돼 있고 나선형으로 돼 있고 이상한 것도 있어 건축물이. 층수가 불분명할 때는 몇 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국회의사입니다. 여기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가고 막 그랬는데 얼마 전에 뭐가 여기 국회의사 가면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맨 앞에 국회의사 건물 들어갈 때 이렇게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국회의사당 견학을 하는데 이제 도서관을 갔는데 이렇게 원래 계단 올라갔어.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더라고. 깜깜해요. 불 켜져 있어. 여기는 지하 2층 돼 있고 1, 2, 3, 4, 5, 6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하나 있고 1, 2, 3, 4. 나무가 잘 봐야 돼.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국회의사 몇 층입니까? 층수가 몇 개야? 7개입니다. 일단 7개. 왜냐면 말로만 제일 지나갔지 지표는 위에 있잖아 건물이. 저기 요 계단 있고 계단 뒤편으로 이게 여기 1층 있는 거예요. 근데 계단을 올라가니까 내려가는 거야. 근데 지표는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지표는 아래에 있어야 지하층이잖아. 그 국회의사당에서 지네들이 좀 붙였다고 지하층이 아니에요. 건축물의 층의 바닥의 지표는 아래에 있는 것으로서 지표 층의 바닥부터 지표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일 때 지하층. 지하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여기가 또 뭐가 있어? 여기는 층으로 안 봅니까? 여기 뭐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무엇인가 활동한다 그러면 여기도 층으로 봐야 돼요. 근데 층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만약 하는 문이니까 들어가면 있겠지만 물론 들어가 봐야 돼 확인해야겠지만 불분명하면 몇 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봐야 돼.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봐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가 12m예요. 그럼 몇 개 층이 되겠어? 이거 3개층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야 전체 건축면적이 8분의 1 이하일 때는 또 빼야 돼. 그러니까 2개층인지 3개층인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계산이 돼. 여기는 뭐지? 자 이제 여기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종합적인 한 겁니다. 자 지하층 들어가 안 들어가? 불분명할 때 몇 개마다? 몇 층마다? 몇 미터마다? 그리고 그 건축면적이 얼마 이하일 때는 안 들어가? 이제 그것들 정리해봤습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 시간이 됐죠. 높이 제한까지만 보고 우리 좀 쉬었다 합시다.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건축물 높이 제한은 세 가지가 있어요.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과 일조권 높이 제한과 채광권 높이 제한이 있어요. 가로구역은 가로가 길로야.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도로로 둘러싼 일자한 구역, 이걸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도로로 둘러싼 일자한 구역. 여기에다가 이제 파주가 있고 운정야당 쪽에 좀 북한하니까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 가로구역입니다. 그럴 때는 이 가로구역별로 건축물 비를 20m까지 할 수 있다. 여기는 가로구역은 15m 할 수 있다. 여기가 공릉천이 있으니까 이 경관을 보장하기 위해서 좀 낮게 하고 좀 높게 하고, 너네들은 25m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하면서도 여기에 20m 그랬지만 단독주택은 10m, 공동은 20m, 백화점은 20m 이렇게 따로 할 수도 있어.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를 하나의 가로구역에서 똑같이 해야 된다. 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파주에서 여기 가로구역별 높이를 100m를 했더니 용인 사는 사람들이 막 아우성이야 너무 높다고 그럴 일이 있어 없어? 그럴 일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종로에서 100m로 하게 되면 동대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높다 아우성 하는 경우 있을 수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는 시, 구청장이 아니고 특별시랑 광역시장이 따로 정할 수도 있어. 가로구역별 높이를. 실제로 한강변에 병풍 아파트 너무 높다 해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이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를 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파주시의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 제한을 파주시장이에요, 경기도지사가 해요? 파주시장이 합니다. 경기도지사가 조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특별시 광역시는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원래는 구청장이 하는 거지만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어 없어?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할 수? 있다. 그냥 무심코 보는 게 아니고 왜 그런가 이거 생각해야지 안 까먹으면 돼. 그래서 허가권자는 벌벌시장 부수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시민 의견과 시민을 거쳐 의견 청취 심의 같은 거 볼 필요 없어. 건축권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자를 물어보는 경우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걸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시민은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돼 그냥. 시민한다. 그리고 같은 가로구역일 때 건축물 용도에 따라 높이를 획일화해야 된다.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어디에서는 시장 군수구청이 아니고 더 높은 사람이 할 수가 있어? 특별시 광역시. 도는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그거 기억하시고.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조건입니다. 1조건은 일단은 중요한 게 이건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있고 1조건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여기만 적용된다는 거. 채광권 확보는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은 적용 안 된다는 거. 일단 그거부터.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차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여기는 여기만 적용된다. 여기는 적용 안 된다. 자, 근린상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아파트 사이의 거리를 채광권 확보를 해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뜨리게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중심상업지역은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만 딱 기억합니다. 다른 말 나와도 무시.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그 1조건 확보를 한 이제 높이 제한 나오면 얘가 그래도 이 둘이 합한 것보다 얘가 조금 더 중요해요. 양이 좀 많은데 여기는 어디만 적용돼? 전용주거 일반 주거. 1조건은 해를 직접 보는 거고 채광권은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해를 직접 보는 건 인간의 권리입니다. 근데 인간의 권리도 경제 활동을 해서는 우리가 양보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경제 동물이니까. 그죠? 준주거지역 경제 활동하죠? 상업적 하지? 공업적 하죠? 그럼 1조건 보장돼 안 돼? 안 된다고 이런 데는 양보해야지. 뭐 경제활동하는데 돈 벌러 갔는데 무슨 1조건이야. 어디만 적용돼? 순서도 이렇게 항상 원칙적인 그거 하거든요. 여기가 더 인간의 권리니까 여기도 말해줘야 돼. 전용주거, 일반주거까지 적용됩니다. 녹과동자는
추가할 필요가 없지. 일조권 뭐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해가 뭐 사시사철 내리쬐는 곳이니까. 그죠? 이해했죠? 이제 여기서 오면 되고. 여러분, 근데 이제 해가 남쪽으로 지나가지? 그러니까 대지가 있다면 여기가 전용주거지예요. 그럴 때는 내가 건물을 지을 때 북쪽에다가 바짝 붙이면은 여기 있는 내가 을이 있어. 을 대지 소유자가 해를 못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무슨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돼? 정북 방향으로. 대지의 무슨 방향? 정북 방향으로 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돼. 1.5m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렇게 있는데 그건 민법에 있는 거. 그럼 정북 방향이 아니고 무슨 경계 반미터가 되고 여기 정북 방향으로 몇 미터? 1.5m. 근데 만약에 10m를 넘어가게 되면 높이의 절반 이상 뛰어야 돼. 10m 미만 이하에서는 얼마만 뛰면 돼? 1.5m. 10m를 넘어가면 1.5m가 아니에요. 너무 높으니까 이제 그늘이 많이 들 거니까 높이의 반 이상을 뛰어야 돼. 그런데 정북 방향이라고 했지만 이건 이제 상식으로 생각해야 돼. 지금 말한 것들은 이거를 내용 박스에 있는 거 외우라면 내가 절대 강의 안 합니다. 양이 많으니까. 내가 도시개발구역이에요. 그럴 때는 건물을 획일적으로 한꺼번에 지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정북 방향으로만 꼭 뛰어야 돼. 정남 방향으로 거리를 둬도 되겠어. 정남으로 되겠네. 거리만 뛰면 되잖아. 거리만 획일적으로 어차피 그죠? 정비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도시개발구역 등에서는 대지의 정북 방향으로만 거리만 뛰어야 돼. 정남 방향으로도 거리를 띄워도 돼. 정남 방향으로. 내 이런 말 있잖아요. 고속버스에서 뒤로 바짝 제끼면은 내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안 불편해? 다 바짝 뒤로 다 제끼면 되겠네. 어떻게 다 앞으로 당겨도 안 불편하겠네. 거리만 두면 되잖아. 거리만. 그죠? 요즘 프리미엄은 너무 뒤로 제껴서 싸움이 나옵니다. 유튜브에 본 적 있죠?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데. 획일적으로만 거리를 띄우면 된다. 얘기하고. 그리고 자 이제 봐. 일조권은 어디 있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야? 전용주거, 일반주거. 근데 여기가 공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사람은 일조권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전용주거지역인데 정북 방향의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 아니야. 그럴 때는 북쪽에 뛰어들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내가 맨 뒤쪽이래. 북쪽이야. 전용주거지역 중에. 그럴 때는 정북 방향으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 자, 그게 양권 일반. 전용 일반. 각 부분을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다음 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리를 둬야 된다. 높이 10m 이하는 1.5m, 10m를 넘을 때는 높이의 2분 이상. 근데 이거 제한 안 받을 수 있어. 정북 방향의 대지가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때 인하라고 법에 되어 있지만 인하라고 하면 안 돼. 사실은 전용 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이 아닐 때 이렇게 해야 돼. 사실 논리적으로는. 근데 법에 이렇게 돼 있어.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 아닐 때. 왜냐면 이거나 할 때는 이거일 때는 이거가 아닌 거가 되고 이거일 때는 이거가 아닌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면 다 이제 거리를 안 띄워야 되는 말이 돼서 두 개가 다 안 돼야 돼. 두 개가 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격하게는 전용 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 아닐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법에 있는 대로 썼어요. 내가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죠 이제? 그렇고 다음에 정북 방향으로 건축에 금지된 공지가 있대. 일반 주거지역, 전용주거에 사는 사람을 위한 거, 살림을 위한 거잖아. 근데 공원이래. 그럴 때는 꼭 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다음에 오는 정남 방향으로 그 거리장 높이자를 적용할 수 있다. 택지개발지구 외우지 말고 이렇게 아마 싹 헐어버리고 새롭게 지을 때는 쪽만 띄우는 게 아니고 남쪽을 띄우더라도 똑같잖아. 거리만 두면 되잖아. 이격거리만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있는 거 읽어보고 10분 쉴게요.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공동택을 건축할 때는 채광권 할 말이야. 채광권 나오면 어디는 적용 안 된다. 제일 땅값 비싼데. 중심부터. 제일 비싼 데라 내가 물어봤잖아. 여기는 읽지 말고 내가 말할 때는 내가 말하는 거.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공부가 되는 거예요. 좀이라도. 논리력 키워지는 거야. 제일 비싼 데 어디? 중심 상업지요. 그 다음에 어디? 일반 상업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채광권을 확보를 위한 높이자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층 이하이고 8m 이하이고 일조권 채광권을 위한 높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2층이면서 2층인데 1층, 2층인데 높이가 8m래요. 근데 어떤 거는 1층, 2층인데 높이가 9m야.
자, 정북 방향이다. 정북 방향. 얘는 거리 제한 둬야 돼. 2층 이하이고 8m에 얘는 붙여도 돼. 북쪽에. 그러니까 2층 이하이면서 8m 이하 할 때는 높이 제한 같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얘는 적용해야 돼. 3층 이하 적용합니다. 3층인데 8m야. 그걸 적용해야 돼. 몇 층 이하이고? 2층 이하이고 몇 미터 할 때? 8m 할 때는 1조건 체각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자, 1층 전부가 그런데 이 건축물은 3층인데요. 3층인데 1층이 필로티에 있어. 전부가 필로티야. 그리고 2층, 3층. 자, 1층이 4m. 1층 4m, 2층 4m, 3층 4m. 1조건 높이 제한은 10m 초과할 때는 높이의 절반 이상 띄우라고 했지? 그죠? 근데 얘는 그냥 8m로 계산하면 된다 이 말이야. 1층이 전부 필로티일 때는 8m로 해서 1.5m만 띄워도 된다. 아, 1층 전부가 필로티일 때는 여기로 해가 지나갈 수 있잖아. 그럴 때는 높이 제한 적용할 때 1층의 높이를 높이에 포함시킨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읽어보시고 4번에 있는 말은 여러분들 아까 말에 체크한 거 특별 조례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여기 전용주가 일반주에 적용되는 거, 여기 적용 안 되는 거, 요거부터 해놓고 그것만 해도 거의 한 80%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이제 나머지는 추가해서 좀 여유가 좀 하고 이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좀 합시다.